금요일 아침 모닝와이드 3부 오늘 스포츠 톡톡으로 또 여러분들과 한 주간의 뜨거웠던 스포츠의 그 열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 시간을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현준 기자와 함께 스포츠 톡톡 오늘 또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사실은 금요일 오후 4시에 스포츠 코너를 부활을 시켰다가 피치 않게 몇 번 하지도 못하고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되죠.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당시에 스포츠 우리 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진짜 저도 그런 메시지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너무 좋다, 스포츠에서. 네, 스포츠 얘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 아침마다 9시에 스포츠 톡톡 또 함께 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어제 가장 이제 최근 뉴스네요. 어제 저녁에 NBA 파이널 보스턴 TD 가든에서 2024 NBA 파이널 1차전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달라스 매버릭스가 구단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그러니까 덕 노비스키의 시대죠. 13년 만이죠. 13년 만에, 13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 올랐고요. 그리고 또 13년 만에 우승에 재도전을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전력은 이제 사실 보스턴이 이번 시즌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보스턴 셀틱스가 공격 그리고 수비가 이 밸런스가 진짜 이번 시즌에서는 정말 역대급으로 강한 그런 팀이 보스턴 셀틱스인 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드 1번이었고 사실 매버릭은 5번 시드로 서부에서도 갔죠. 5번 시드. 네. 근데 그야말로 언더독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예상치도 않은 좀 손쉽게 이기면서 팀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서 사실 어제도 정말 기대를 하면서 어제 전문가들의 예상들을 경기 전에 봤을 때는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네, 기존의 전력이 보스턴이 강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슈퍼스타의 힘이 있고 그다음에 상승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원투펀치로 보면은 돈치치 얼빙 조합이 더 테이텀이나 브라운한테 더 밀리진 않죠. 저는 더 위에 있다고 확실하게. 근데 이제 어제 경기만 보면 보스턴이 강하다는 게 이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종아리 부상인가 때문에 못 나갔었다가 어제 나왔는데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사실은 1차전을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에서 가비지 경기가 나오는 게 흔치 않은데 어제 4쿼터에서는 사실 100기를 들었죠. 네네, 그냥 주전들을 다 제이슨 빼고. 키드 감독이 그냥 주전 다 빼고 체력 안배 했는데 107대 89였으니까 근데 경기 중반쯤에는 거의 30점 차이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 때는 이렇게 화끈하게 져도 돼요. 그래요. 근데 이 패배가 달라스 선수단에게 좀 더 독을 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아닌데, 근데 이제 어제 특히나 오펜스에서 그러니까 대패의 원인을 어제 1차전 전문가들이 경기가 열리기 전에는 상당한 백중세를 예상을 했는데 1차전은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달라스가 완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대패의 원인들을 한번 꼽아볼까요, 먼저? 일단 보스턴이 이길 수 있었던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런 브라운이나 테이텀 같은 선수는 자기 몫은 했어요. 특히 이제 테이텀 같은 선수는 득점은 조금 부진했지만 수비에 굉장히 치중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리한 선수라는 게 포르징기스가 득점 감각이 전반전에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시스트를 많이 했고 또 블락을 한다거나 이제 테이텀이 그런 쪽으로 좀 헌신적인 그런 걸 보여주면서 보스턴의 에이스는 테이텀이지만 테이텀은 어제 좀 약간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조력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겠죠. 다른 선수들보다. 아무래도 두 달 정도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진짜 수비를 갖고 놀고 한편 위에서 타점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포르징기스를 경계는 했지만 전문가들도 이 정도로 해줄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1차전에서부터 이제 정말 독을 품고 나왔다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매버릭스 입장에서는 돈치치는 사실 제 몫을 했잖아요. 30점 하고 리바운드도 10개 하고 더블을 했는데 어시스트가 1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역대 플레이오프 최저 기록이거든요. 어시스트도 7, 8개는 해주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카이리 얼빙 선수가 너무 부진했어요. 어제 12득점밖에 올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득점도 득점인데 이게 사실은 좀 패스를 매버릭이 풀리려면은 자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스가 나와야지 공간이 창출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고 혼자 플레이를 하다가 뭐 스틸도 당하고 그래서 얼빙 자체도 자책을 좀 하더라고요. 내가 볼을 더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얼빙 선수가 뭐가 안 풀렸는지 무리한 자꾸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블락을 당한다든지 좀 뺏긴다든지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매버릭이 못했다는 것도 있었지만 셀틱스가 어제는 정말 공수에서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전 패배는 뭐 솔직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스턴 셀틱스는 셀틱스가 잘하는 부분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하면서 셀틱스는 또 모든 선수들이 수비가 달라스는 사실 강력한 가드진을 갖춘 팀인데 그렇죠. 셀틱스는 백코트 수비가 강력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성이 안 맞는 팀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 돈치치나 얼빙한테 더블팀이 붙거나 하는데 어제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뭐 1대1. 1대1인데 근데 그걸 다 막아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매버릭도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스 키드 감독이 2차전에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와서 그 1대1 수비를 무너뜨리느냐. 그리고 이제 매버릭스 수비가 어제 조금 힘들었던 게 물론 뭐 포르징기스나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도 좋은 게 있었지만 1대1 수비하다가 뚫기면은 골밑 뚫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 어제는 사실은 또 이제 어제 아쉬웠던 게 그래도 보스턴보다 달라스 매버릭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골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라이블리 2세라든지 개포드를 중심으로 한 골밑이 보스턴 셀틱스는 골밑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니까 물론 포르징기스가 돌아왔지만 생각했는데 리바운드를 다 뺏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수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는 포르징기스의 그 출전 여부였는데 이게 높이에서 밀리니까 개포드나 이 라이블리 2세가 조금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좀 시간이 좀 추스릴 시간이 있으니까 감안을 이제 좀 방안을 가지고 나올 것 같고 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질 경기였다. 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다. 어제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보스턴 셀틱스가 보스턴 셀틱스의 장점, 잘하는 부분들이 다 잘 나온 경기였고 거기에 플러스로 포르징기스라는 예상보다 더 좀 변수가 된. 그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는 상수가 된 거고 포르징기스의 이게 출전이 사실. 스타팅 멤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1쿼터 중반부터 나와서 진짜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진짜 뭐 어제 포르징기스는 물론 포르징기스가 좋은 선수이긴 한 달라스에서 뛰던 적도 있고요. 좋은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어제 포르징기스도 파이널 데뷔 무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달 만에 첫 경기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셀틱 선수들이 조금 더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보스턴 셀틱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다 잘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까지 더해진 반면에 달라스 매버릭스는 제가 볼 때 경기를 망친 게 초반에 멘탈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카이리 얼빙 멘탈인데 카이리 얼빙이 보스턴에서는 굉장한 야유를 듣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약간 보스턴 있을 때도 안 좋았고 떠난 이후에는 뭐 보스턴 셀틱스의 그 아이리시맨 로고를 밟는다든지 관중을 향해서 좀 손가락 욕을 한다든지 맞아요. 좀 안 좋은 과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카이리 어빙이 그 이후에 보스턴 만나면 항상 약한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극복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좀 카이리 어빙을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의 멘탈이 좀 경기 초반부터 흔들리면서 그냥 어제 경기는 완전히 다 망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매버릭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예상보다 훨씬 선전을 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게 이 돈치치 얼빙 이 두 명의 선수가 패스 연결을 하면서 뭐 1대1로 뚫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더블팀이 붙으면은 이런 뭐 라이블리 2세나 아니면 개포드에게 연계해주면서 이제 골밑 득점이 많았는데 게다가 뭐 PJ 워싱턴이나 뭐 데릭 존스 주니어도 자기 역할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는 그러니까 패스 플레이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페인이고 분명히 제이스 키드 감독이 좀
대책을 마련해서 2차전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어제 달라스 수비, 공격, 슈팅 모두 패했습니다. 다음 경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걱정들 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는 그냥 초반에 멘탈이 나가면서 왜냐하면 선수들이 달라스가 잘하는 플레이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냥 자꾸 무리한 돌파를 한다든지 네. 무리한 뭐 슈팅을 시도한다든지 약간 그런 모습들이었기 물론 때문에 축구보다는 그 농구가 아무래도 개인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그래도 팀 경기거든요. 그럼요. 농구도.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패스 플레이가 되면은 저는 매버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어제 경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또 사실 보스턴 셀틱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도 그렇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수입하고 올라왔고 굉장히 강팀인데 이거 너무 싱거운 파이널이 되는 거 아니냐고 예상하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매버릭도 저력이 있고. 저력이 있죠. 네. 슈퍼스타의 또 힘이라는 게 있고 선수들이 어제는 달라스 매버릭스가 가진 것을 초반부터 경기가 좀 꼬이면서 너무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2차전이 네. 이번 파이널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2차전까지는 보스턴 원정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달라스 매버릭스가 좀 다른 모습을 2차전에는 준비해서 보여주기를 포르징기스가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솔직히 기복이 있는 선수긴 했거든요. 저는 포르징기스가 네. 엑스페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상도 종아리 부상이 쉽게 낫는 부상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엑스페크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1차전은 포르징기스가 너무 잘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긁히는 날. 혹시 이제 야구에서는 투수들을 그렇죠, 그렇게 잘 그렇죠. 그렇게 네. 표현하죠. 네, 2차전 이제 일요일 날 열리는데 기대를 2차전에는 달라진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어제 아침에 달라 시간으로 아침에는 그럼 네. 우리 이 첫 코너니까 그거 한번 내기 한번 하죠.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어제 경기 보기 전에는 4승 2패로 달라스 우승을 점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이 강팀이긴 하지만 동부지구잖아요. 서부지구, 동부지구 좀 일정이 좀 아무래도 팀들이 서고 동저 해가지고 동부지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스는 5위였어도 후반기에 굉장히 강했고 서부지구 1위 팀을 또 달라스가 꺾었잖아요. 꺾어왔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또 보스턴 입장에서는 달라스만큼 또 강력한 플레이오프 상대를 또 만나지는 않아왔기 때문에 달라스의 또 농구라는 게 또 슈퍼스타의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4승 2패 정도로 달라스 우세를 점쳤는데 어제 경기하는 거 보고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7차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최종 승자는? 보스턴일 것 같은데 마음은 달라스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보고 4승 3패로 보스턴이 이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2차전을 네. 달라스 매버릭이 잡으면 4승 3패로 달라스 매버릭스 우승. 네. 2차전을 보스턴 셀틱스가 이기면 4승 1패로 네. 보스턴이 이긴다에 걸겠습니다. 2차전이 일요일 펼쳐 2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아무튼 달라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파이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일요일 날 조금 달라지는 모습 기대를 해보고요. 자, 어제 아침에 달라스 시간으로 싱가포르 원정 경기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가 또 싱가포르 사실 홈경에서 5대0으로 이겼던 팀이고 싱가포르 감독 교체도 있었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게 말레이시아한테 지고 요르단한테 지고 한 전적이 있고 싱가포르 원정 경기고 또 김도훈 임시 감독으로 또 치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또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 초반부터 몰아치면서 7대0 오랜만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압도한 경기였고 최근 아시안컵 포함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축구 대표팀 경기를 관람한 게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공격과 수비에서도 전반전에 한번 그 헤더 그 위험한 상황 빼고는 이렇다 할 조현우 선수가 이렇게 막 열심히 뛸 그 조현우 정도 선수는 땀도 안 났겠어요. 잘 안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됐는데 근데
좀 그래도 의미를 둘 만한 게 물론 싱가포르이 상대적으로 네. 전력이 처지는 팀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정말 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무리 못하는 팀이어도 이런 공식 7대0 매치에서 나오기는 쉽지 어렵습니다. 축구에서 그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다 봤잖아요. 네. 말레이시아한테 질 줄 누가 생각했어요? 네, 그럼요. 말레이시아랑 사실 싱가포르이 전력이 비슷하다고 비슷하죠. 보는데 네. 근데 어제 경기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에게 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강인 선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황선홍 임시감독 때 저는 그 경기만은 엔트리에서 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경기는 정말 미워할 수가 없는 선수가 이강인이구나 싶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9분에 이강인 선수의 첫 골이 나오면서 사실은 경기가 쉽게 풀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골이 그냥 뭐 페인트 동작 한 번으로 세 명이 우르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제는 뭐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2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규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원골 3 어시스트. 어시스트. 그러니까 데뷔골도 포함해서. 데뷔골, 맞아요. 와, 주민규 선수의 34살 늦깎이 국가대표가 어제 경기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 국가대표팀 최고령 2위 골이에요. 네. 뭐 1950년대인가 38살에 뭐 한 골 넣은 선수가 있는데 그리고 최진철 수비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 이제 수비수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민규 선수가 사실 첫 데뷔전 때도 나쁘진 않았는데 괜찮았어요. 네.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어제는 뭐 골도 그 헤더도 정말 멋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시스트 해주는 거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 그런 거가 좀 들었고 손흥민 선수도 2골 넣고도 한 골 더 넣으려고 막 저는 스트라이커가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만족하지 않고 계속 골 욕심 내는 거. 어제 공격진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 황의조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경력이 거의 뭐 끝났다라고 보이는 와중에 그 조규성 선수가 좀 이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딱 원톱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주민규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어제는 또 약간 새롭게 손흥민, 이강인 양쪽 좀 윙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사이드 공격수로 나왔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공격이 좋았고 저는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 큰 정우 형이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황인범하고 호흡을 맞추니까 중원이 좀 약간 물론 싱가포르 약팀이지만 정우영 황인범 조합이 정답이지 사실 않다. 작은 정우영이 이번에 못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정우영이 왔는데 확실히 아시아 팀하고 상대할 때는 큰 정우영이 통하더라고요. 이 피지컬이 좋고 하니까 싱가포르 상대적으로 좀 몸집이 왜소한 선수들에게 이게 중원에서 이걸 잡아주니까 저도 그 황인범과 정우영 조합이 상당히 좋았어요. 좀 안정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토크시티에서 뛰고 있는 배준호. 올해 20살 아주 뭐 막내급이죠. 배준호 선수가 또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고요. 야, 그거를 결정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들을 포함해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어제 7대 0으로 싱가포르에게 대승을 거두고 남은 중국전과 상관없이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이제 문제는 김도훈 이후에 감독이 누가 될 것이냐 뭐 그게 지금 감독 선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후보들이 다 생각해도 후보들이 다 팀을 정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뭐 솔직히 축구협회 제안을 거부한 감독도 있었고 뭐 균혜씨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고 뭐 제임 마치도 캐나다를 갔고 그렇죠. 이게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조금 시간을 두자라는 쪽으로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최종 예선이 내년 9월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최종 예선 가게 됐고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 중국전은 꼭 이겨야 돼요. 우리가 뭐 중국전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예선 진출은 확정이 됐지만 이 경기를 잡아야 탑시드 3 안에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중국한테 비기거나 뭐 혹시라도 지게 되면 호주랑 우리가 지금 2번 시드 들어가면은 강팀 그럼요. 일본하고 이란 만나야 돼요. 그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를 안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전 잡아서 우리가 탑3 이 시드에 들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쉽게 물론 8.5장의 티켓이 이렇게 티켓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월드컵 가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마지막 중국전까지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감독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저는 조금 시간을 두자.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참 각 나라들마다 리그 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정리가 된 후면은 감독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이제 막 감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좋은 뭐 물건으로 상품으로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좋은 이 퀄리티의 감독들이
지금은 못 나와요. 묶여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몇 개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클린스만 같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그냥 선수 때 경력만 보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모든 걸 다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감독을 뽑는 게 또 대표팀 선수들도 대체로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손흥민도 그리고 황희찬도 이제 급하게 갈 필요 없다. 빅무대에서 뛰는 선수들도 조금 더 있으면은 분명히 그 매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축구협회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제 감독 후보들 상황에서는 좀 뭐 이렇게 거절한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연봉이 적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 이렇게 사례에서 봤듯이 한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한국에서 거주 문화 적응 이제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 감독 체제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외국인 감독을 조금 더 선호하는 대표팀은 근데 정말 이렇게 요건이 안 맞고 그러면은 국내 감독한테도 그 기회의 문은 열어놓고 좀 더 이게 심사숙고한다는 게 시간만 그냥 무작정 느린다는 게 아니라 외국 감독, 국내 감독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를 정말 냉철하게 보자 이거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로 다음 주 중국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좀 시간을 갖고 새로운 감독은 좀 찾아보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오랜만에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7대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좀 축구 팬들의 마음이 시원했을 것 같은 그런 어제 경기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다 보니까 또 큰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일요일 NBA 파이널 2차전 달라스 매버릭스의 좀 달라진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금요일 아침 스포츠 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현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